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여기다가 5대 발전회사 NCS 봉투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전웅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피사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형이 있는데요. 우선 한국수력 한수원, 그러니까 줄여서 한수원, 이렇게 한국수력원자력, 이게 전부 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수원하고 남동발전, 한국 남동발전, 여기는 이제 피사트형이에요. 그 다음에가 한국 중부발전이죠. 중부발전이 모듈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서발전하고 남부발전하고 서부발전하고 이쪽이 피사트형하고 모듈형의 혼합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는 피사트형이 1회, 2회, 그 다음에 모듈형과 피사트형의 혼합 형태의 3회, 그 다음에 마지막 4회 모의고사는 모듈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난이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난이도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난이도로 보면, 모듈형은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기본 모듈은 많고, 대신에 피사트형은 좀 응용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사트형은 쉽게 얘기하면 5급 공채, 5급 특채, 공무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형의 문제를 비슷하게 해서, 물론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요. 좀 낮지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한 게 피사트형이거든요. 근데 이 피사트형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쪼들린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선생님 최대한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정된 시간 안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형태별로 몇 문제씩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1회하고 2회, 그러니까 피사트형입니다. 피사트형을 할 텐데, 피사트형은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국수력원자력, 그 다음에 남동발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5문항에 70문제인데, 그 중에 앞에 5문항은 그 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면 한수원에 대한 기업에 대한 문제하고 한국사 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직업기초능력평가는 60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고르게 다 나와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이죠. 정보 능력이 아니라 기술 능력. 선생님 착각했어요? 정보 능력이 아니라 기술 능력. 이렇게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부할 분량이 좀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65문항인데 물론 거기에 5문제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거랑 한국사 기본적인 상식, 그런 형태의 문제 5문제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이걸 70분에 풀어야 돼요. 70분에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상당히 쪼들린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피사트형 문제 자체가 이게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 푸는 게 상당히 관건인데, 빠르게 접근해서 빨리빨리 답을 찾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어느 기업 못지않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 고민할 시간이. 그러니까 딱 문제 보고,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딱 보고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나만 부족한 게 아니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가 낮아져요? 합격선이, 커트라인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1회 모의고사하고 2회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유형별로 조금 선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언어 영역 쪽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언어 영역의 비문학 형태겠지. 그치? 응. 그 형태, 그거는 선생님 다룰 수 없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무슨 조직 이해 능력이라든지 기술 능력, 이런 부분은 다 생략을 할 겁니다. 다 생략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 그런 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요령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 요령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회 모의고사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회. 자, 봉투 모의고사 1회입니다. 1회. 1회는 17번 문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이게 의사소통 능력인데, 여기에 약간 수리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징계의 의의,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징계 사유, 뭐 이런 건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이걸 일일이 다 먼저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면 그냥 나왔구나 하세요. 이걸 미리 내가 이걸 보고서 뭐 내용을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그냥 일단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서 바로 가요. 자, 연봉이 5천만 원인 A씨가 정직을 당할 경우 지급되는 연봉 월액. 연봉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다. 그럼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 쉽게 한 달 월급이죠. 그죠? 월액. 그러니까 연봉을 균등분할해서 1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연봉 월액이에요. 그럼 한 달 500만 원이라는 얘기겠지. 그쵸? 그 얘기입니다. 연봉 월액은 연봉이 4,500만 원인 B씨가 감봉을 당할 경우 지급되는 연봉 월액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일단 요 내용에 지금 해당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얘는 A씨는 정직이고 얘는 감봉이잖아. 그죠? 그럼 정직과 감봉을 봐야 되는데 정직을 볼게요. 정직은 여기 보면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 연봉 적용자는 연봉 월액의 7할 요거죠. 요거를 감액 저거 빼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빼고 주는 거고요. 그냥 감봉의 경우는 감봉 기간 중 3분의 1 연봉 적용자는 역시 연봉 월액의 4할 즉 70% 감액 얘는 40% 감액 그 얘기예요. 그죠? 결국에는 얘는 30%만 받는 거고 연봉 월액에 얘는 60%를 받는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 연봉은 A는 연봉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B는 얼마였죠? 아까? 4,5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문제 하수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자, 얘는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연봉 이게 월액이잖아요. 보수 월액, 연봉 월액. 이걸 12로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래서 월 얼마? 뭐 400 얼마 나오겠지? 그 다음에 B는 4,500만 원. 4,500만 원이니까 12로 나눠요. 그죠? 그럼 월 300 얼마 나오겠죠? 400 얼마가 안 돼요. 그치? 300 얼마 나올 거예요. 이걸 계산해.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70%는 얘는 깎아야 되니까 즉 그거의 30%만 받아요. 맞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 받는 보수 월액이 어떻게 되냐면 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식으로 쓰면 자 이게 보수 월액이 5천만 원을 1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이거의 30% 요만큼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월 얘는요 4,500을 12로 나눈 다음에 요거에 60%를 받는다.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자 하수술 미련스럽게 문제 푸는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낑낑거리는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왜 계산해 저거를? 어차피 보수 연봉 월액은 감액되는 연봉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나누면 되는데 맞죠? 그치? 근데 감액 후에 그 연봉이 더 적은 놈이 더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뭘 보수 월액을 뭘 구해. 힘들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얘는 자 A는 갑니다. 그럼 A는 요거의 70%가 깎여야 돼. 즉 이거 30%만 받아. 즉 얘는 연봉 1,500짜리야.
얘가 받을 건 연봉 1,500이에요. 저거를 12로 나눈 거 그게 보수 월액이 되는 거야. 얘는요? 얘는 이거 60%야, 60%. 40% 깎이니까, 4를 깎이니까. 맞죠? 이거 60%. 그럼 65, 30, 64, 24. 그럼 2,700, 얘는 연봉 2,700짜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월액이 더 많아요? B가 많죠, A보다. 그죠? 저걸 뭐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답 나왔어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 답 벌써 나왔네. 생각보다 되게 길고 복잡하게 보였지만 답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실전에서는요. 실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야 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봐봐요. 이렇게 긴 지문에서 그죠? 다른 거 안 하고 딱 정직하고 그 다음에 감봉하고 이거 두 개만 딱 보고 답 나왔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자, 지금은 실전이 아니니까 이것도 빠른 속도로 확인해보고 가볼게요. 자, 거래처에 부당한 피해를 입게 하여 견책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액에 대한 징계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견책에 대한 걸 봐야죠. 견책. 여기, 그죠? 견책을 보면 징계 부과금 부과인데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인 경우. 이 경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에 금품 및 향응 수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금 횡령 및 유용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부과금을 따로 낼 필요는 없죠. 그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연봉 2,160만 원 CC가 3개월 감봉 조치를 받게 되면 3개월의 기간 중 감액되는 금액의 합. 이걸 보수 월봉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연봉의 3분의 1이야. 그냥 3개월이니까. 3개월이면 12개월이잖아요. 원래 12개월인데 3개월이면 4분의 1이죠. 3분의 1이라 4분의 1. 맞죠?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럼 보세요. 자, 연봉 2,160만 원이야. 그죠? 이거의 4분의 1이야. 3개월치니까 12분의 3. 됐나요? 이게 원래 3개월 동안 받을 금액이죠? 그런데 아까 감봉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3개월 감봉. 감봉은 사할을 감액한다 그랬죠. 사할. 사할이면 0.4죠. 그럼 여기 곱하기 0.4예요. 0.4, 사할. 됐나요? 그럼 4분의 0.4가 0.1이니까 그럼 이건 216만 원. 오케이. 이거죠. 맞죠? 맞고요. 2017년 3월 초에 강등 조치를 받은 D씨가 승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19년 6월 초까지이다. 그럼 이거는 강등이죠. 강등. 강등을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강등은 자,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 연봉 정유자는 7할 이걸 감액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종료 후 최대 24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돼. 즉 결국엔 총 27개월이죠. 3개월 동안은 아예 직무를 종사를 못해요. 그 후에 3개월 후에부터 이 최대 24개월 그 기간 동안은 승진 못해요. 그럼 결국에는 총 27개월이죠. 그러면 2017년 3월 초에 강등 조치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6월 초까지는 못해요. 직무 자체를 못해요. 6월 초까지 직무 자체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초부터 직무가 가능해요. 근데 그때부터 최대 24개월 동안은 승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D씨가 승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019년 6월 초까지이다. 맞죠? 그쵸? 24개월. 그 다음에 4년 차이며 퇴직급여가 3천만 원인 E씨가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급여는 2,250만 원이다. 그럼 요걸 봐야죠. 파면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파면. 자,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는데 단 여기죠.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 그러면 자, 이 사람은 4년 차니까 5년 미만이죠. 그럼 퇴직금이 3천만 원이야. 퇴직급여. 그죠? 이거의 4분의 1을 감액한다는 얘기죠.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750만 원. 맞아요? 750만 원 빼면 2250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표는 어느 공기업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수혜자 선정 기준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직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 중 총점이 가장 높은 2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수혜한다고 할 때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는 직원을 바르게 나열한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게 선택지를 선생님이 먼저 놨거든요. 그죠? 그럼 가장 생활 점수가 높은 사람 2사람한테 그죠? 생활 안정자금 대부를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 선택지를 먼저 놨다는 얘기는 선택지를 먼저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데 뭘 보고 판단하느냐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좀 작죠? 그치? 이게 너무 작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지금 여기다 화면에 놓은 건데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선 나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자 보시고요. 자 일단 표 1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대부 수혜자 선정 기준 해가지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기준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왔죠? 그 다음에 근무 연수 계산 시 월 미만 단수는 절사한대요. 근데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보면 그죠? 월 미만이 단위가 아예 없어요. 그죠? 몇 년, 몇 개월, 며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몇 개월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 비속과 작성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 존속으로 한다. 무주택 기간은 공사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냥 기혼자라 함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직계 비속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 쉽게 하면 아들, 딸. 그 얘기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직계 존속은 위에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 존속이라고 그러고요.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밑으로 그걸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자, 혼인 가점이라 함은 혼인신고일 전 6개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기간에 대부를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주어지는 가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용어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는 요거하고 요거 갖다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제 5명 이렇게 지원을 신청을 했어요.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냐면 이 5명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일일이 다 엄청 5번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 사람당 1분만 잡아도 5분이야. 그럼 끝난 거죠. 그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근무 연수는 1개월당 0.3년인데 3년 경과 후야. 즉 36개월까지는 없어요. 37개월부터 1개월로 따지는 거야. 3년 경과 후니까. 오케이? 거기에 0.3씩 곱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100개월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36개월 빼고 계산 편하게 106개월 할게. 106개월. 106개월. 106개월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36개월 빼면 얼마예요? 70개월이에요. 맞죠? 70개월. 그럼 70개월에 곱하기 0.3. 37, 21밖에 안 돼요. 근데 최대 상한이 20점이에요. 20점 이상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요. 직계 좀비 속당 1인당 3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5명이다? 3호 15점이야. 근데 12점이 상한이에요. 12점 못 넘어가. 아무리 직계 가족이 많아도 12점이 끝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결혼 여부 보면 기혼자 10점, 혼인 가점 10점. 그죠? 점이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부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40점인데요. 봐봐요. 미지원자는 40점이에요. 지원 횟수 1회당 40점에서 20점씩 깎아내요. 즉 지원 한 번 받는 사람은 20점 마이너스예요. 그쵸? 마이너스가 아니라 20점만 받는 거지. 20점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받았어요. 지원을 2번 받았어요. 2회 받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20점씩 2번 깎이니까 40점에서 빵점이에요. 즉 한 번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40점인데 2번을 받았다? 그럼 빵점이야. 빵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요? 40점이나 나요.
그 차이가 40점이야. 그러면 다른 거에서는 아무리 차이가 커봐야 그죠? 몇 점 안 되는데 여기서 벌써 40점 차이 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란 얘기야.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기 기간 1월당 0.25점. 그럼 10개월 기다렸어. 10개월 기다리면 22.5점밖에 더 돼요? 맞죠? 신청 대기 기간. 그치? 맞습니까? 그거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한이 8점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 1월 한 달에 1.5점. 10개월 해봐야 15점인데 상한 20점이에요. 몇 년을 무주택 있어도 20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요거는요. 봐요. 지금 여기에서 A하고 E는 생활 안정자금을 2번씩 지원받았습니다. 2회. 얘들은 빵점이에요. 얘가 빵점이라고요. 얘들은 미지원이니까 40점이고요. 점수가. 얘들이 20점이에요. 내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그러면 이런 데서 점수가 얘가 더 높다 하더라도 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차이가 워낙 크니까. 맞죠? 그래 얘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저 40점을 어떻게 뒤집어? 그죠? 이 3명만 보면 되는 거야. 사실은. 3명만 보면 되는데 자 A하고 E가 빠진다고 볼게요. 나 계산 안 했어? 근데 저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빠져. 왜? 다른 거에서 이걸 볼게요. 자 이제 이거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말고요. 이걸 보자고요. 일단 자 기혼자가 10점이에요. 맞죠? 10점. 이거 10점. 얘는 빵점. 얘도 10점. 얘도 10점. 얘도 10점이야. 얘는 혼인 뭐야? 혼인 가점 10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BCD하고 A하고 E랑 비교를 해봐요. 얘는 이거 합해봐 10점밖에 안 돼. 10점. 얘는 40점, 50점, 맞죠? 30점이야. 여기서 차이가 커요, 벌써. 그치? 그럼 다른 걸로 얘를 뒤집을 수 있느냐야. 뒤집을 수 있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양가족수, 직계 좀비속 1인당 3점이에요. 3점? 그럼 얘가 점수가 제일 높겠지. 얘가 15점이니까요. 3점. 3, 3은 9. 그치? 이거는 3. 이거는 3, 2, 6, 15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양가족수의 그 배점 기준이 1인당 3점이지만 상한이 12점이야. 즉 얘는 상한이 12점밖에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한 명이니까 3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다 계산해야 돼. 다 계산해야죠.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절대 못 따라잡아요. 얘가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얘랑 10점 차이도 안 나. 9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얘랑 예를 들면 그치? 근데 일단이야. 일단 내가 요거를 먼저 본 이유는 얘가 2회인 사람을 일단 빼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계산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얘하고 다른 애들 또 얘하고 다른 애들 비교를 해보면 얘는 비교가 안 돼요. 차이가 너무 커. 여기서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 차이를. 왜냐면 이거 1개월당 차이가 0.3점이에요. 1개월당. 10개월 해봐야 3점 차이예요. 맞죠? 그치? 최대한 차이 나봐야 20점이고요. 최대한 차이 나봐야. 이거는. 이해했습니까? 또 얘는요. 대기기간이 0.25점, 0.25점. 한 달 동안에 10개월 차이 나봐야 2.5점밖에 안 돼요. 대기기간 10개월 차이 나봐야. 못 따라온다니까? 이 차이를 못 따라와요. 이 차이를. 이해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무주택 기간도 1.5점. 근데 요건 20점이니까 요거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요거는. 근데 얘 4개월, 8개월 봐봐요. 얘들보다도 짧잖아. 맞죠?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들을 다 일일이 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딱 보고서 이거 기본적으로 얘들은 빵점이야. 그럼 얘들하고 비교가 안 돼. 40점을 복구할 저 점수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얘들을 빼버리라고 그냥. 얘들 3명만 하면 되는데 맞죠? BCD만 비교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봐요.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이게. 왜 선생님이 이걸 먼저 이렇게 해놨습니까? 자, A하고 E를 싹 뺐더니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이야.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BC 아니면 BD야. 그럼 뭐만 하면 돼? 그렇지. B는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니까. C하고 D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C하고 D만 하면 된다. 오케이.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C하고 D만 할 겁니다. 야.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놓고 C하고 D만 점수 계산해보자. 그 얘기예요. 오케이? 응. 자, 요거 이제 해놨고요. 자, C가 50개월이야. 50개월이니까 36을 빼야죠. 3년 경과 후니까 36을 빼면 14개월에 대한 거야. 14개월이죠? 14개월에 0.3. 0.3 곱하기 14. 요거 4.2점. 그죠? 그 다음에 38개월이니까 얘는 0.6점. 그죠? 36개월 빼면. 그 다음에 요거 대기기간. 대기기간이 요게 4개월. 4개월이면 0.25니까 이거 1점. 1점이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12개월이니까 3점이겠네. 맞죠? 12 곱하기 0.25 하면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1.5 곱해야죠. 1.5점. 1이랑 1.5니까 요거 3점. 얘는요 16개월. 16개월이면 얼마야? 20점이겠네 뭐. 20점이겠죠? 그죠?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곱하기 1.5인데 16 곱하기 1.5 해봐요. 20이 넘죠? 그치? 24잖아 24. 근데 이게 저기 상한이 20점 상한. 상한이 20점이에요. 오케이? 끝났죠? 이제 끝났어. 얘랑 얘만 비교하면 돼요. 얘랑 얘랑.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점수가 더 큰지 볼게요. 일단 20, 20, 40 같이가 똑같은 거 없애고요. 10, 10 똑같은 거 없애고요. 그죠? 그럼 이거 3, 3 똑같고요. 그럼 이거는 5.2. 이거는 0. 아이고 뭐 잘못 지었다. 뭐 잘못 지었다. 그죠? 요 남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4.2, 6, 그 다음에 1. 요거는 12.6, 요거는 11.2. 얘가 더 크죠? D가 더 크죠? 그러면 BD. 답은 4번이구나. 요렇게 푼다. 그 얘기입니다. 저 5개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령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29번 가볼게. 쭉 넘어가서 29번 갑니다. 29번. 다음 표는 인천에서 LA, LA에서 런던, 런던에서 인천 간의 비행편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김대리가 이용한 비행편을 골라봐라 해놓고요. 표 1은 인천에서 LA 가는 거. 출발지기 인천시간 기준입니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LA에서 런던 가는 비행기편 쭉 나와 있고요. 얘는 런던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편. 다 출발지 기준입니다. 자, LA는 인천보다 17시간이 느리고 런던은 인천보다 9시간이 느리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갈게요. 김대리는 인천에서 화요일에 출발하여 LA에 LA 시각으로 화요일 오후 5시 이전, 그러니까 LA 시각으로 화요일 오후 5시 이전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즉 17시죠. 17시. 5시. 마지노선. LA에 도착한 뒤 이틀 뒤에 런던으로 출발하고 런던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2시 이전에 런던에 도착해야 합니다. 런던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2시 이전에 도착해야 되고요. 런던에서는 바로 다음 월요일에 인천으로 돌아온다. 매 비행편은 한국항공사 KR 중 가능한 저렴한 비행편을 이용하고 한국항공사가 운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안 맞는 경우, 그 경우에는 가능한 저렴한 비행편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표 1, 2, 3을 보고 왜 다 따지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그렇지 않아요? 일일이 막 따지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죠. 이 중에서 답이 있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그죠? 이 중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보면 돼. 얘들만 보면 돼. 얘들만 보면 되는데 볼까요? 자, 우선 KR 그죠? 한국항공사 중 가장 저렴한 비행편이 우선입니다. 우선이니까 얘들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얘들이 우선. 에? 얘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얘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우선순위가 밀려 나중에 보고 얘들 중에서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요거는 문제는 보고 읽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요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우선 KR100, KR100이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런던 출발, 인천 도착 비행편. 맞죠? 이거는 총 비행 시간은 11시간, 출발 시간은 20시 10분. 런던 시간으로. 그죠? 근데 이거 뭐 다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발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 되네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다 돼요? 근데 110만 원이야. 110만 원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선택하지 않죠? 런던에서 월요일날 출발하는 비행기가 얘만 있어? 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더 싸잖아요.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잖아. 없죠? 없으니까 월요일날 출발하면 돼 그냥. 얘가 더 싸. 그럼 얘가 아니라 얘가 선택돼야 돼. KR200이. 그죠? 근데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R140. 여기는 아예 KR이 없고요. KR140. 요거죠, 요거? 요거? 그 다음에 KR160 요거?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근데 잘 봐요.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자, LA에 오후 5시, 즉 17시까지 도착해야 돼. 언제?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자, 내가 요놈입니까? 요놈입니까? 인데 그죠? 일단 얘는 화요일날 비행기가 없어요. 맞죠? 월요일 거밖에 없어. 월요일도 수요일이야. 그거 쓸 걸 안 되고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차피 타려면 요거 월요일 거 타야 돼요. 그럼 이건 무조건 화요일날 가능하죠. 그러니까 화요일 전에 도착하겠지. 전에. 얘도요. 월요일, 화요일 거. 월요일 다 가능해요. 맞죠? 그런데 누가 싸요? 얘가 싸요. 얘보다. 그럼 이거 타야죠. 당연히. 그죠? 화요일날 도착만 할 수 있다면, 화요일 오후 5시까지만 도착할 수만 있다면 이거 타야죠. 그럼 따질 필요가 없죠. 무조건 3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비행기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화요일 비행기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요구 조건으로 봤을 때 월요일 비행기는 조금 배제하고 화요일 게 가능한지 확인할게요. 자, 지금 화요일 날 20시 35분이 여기 요 놈이 LA에서는 한국이 LA보다 17시간이 더 빠르잖아요. 여기에. LA는 인천보다 17시간이 느리잖아. 한국이 더 빠르잖아, 인천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17시간을 빼주면 03시 35분. 이게 LA 시간이에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 그때 LA에서는 03시 35분이야. 화요일. 그 12시간 15분 걸리면 여기 12시간 15분 걸리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5시 50분에 도착을 하겠죠. 그죠? 그거 가능하잖아. 오후 5시. 17시 전에 도착하죠. 그럼 이거 타면 되지 뭘. 가능하죠? 가능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3번이에요. 그럼 얘들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얘들은. 나머지 따질 필요가 없어. 이게 답인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50번 문제 한번 볼게요. 50번. 요거는 한수원이나 또는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주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다른 데서는 출제될 일이 거의 없어요. 다른 기업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건데 다음 표는 주택용 전력 저압의 하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량별 전기요금표와 주택용 전력 저압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하는 A씨의 7월 태양광 상계요금 고지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7월에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 이거 계산해보래. 근데 선생님 이것도 봐. 왜 선택지에 이거 보기를 선택지를 먼저 갖다 놨는지 보세요. 먼저. 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문제 풀기 전에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얘를 왜 봅니까? 얘를 봐서 뭐 어쩔 건데요. 내가 계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대충 어느 정도 되겠네. 이걸로 답이 나오는지 그거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일단 주택용 저압, 전력의 하계, 사용량별 전기요금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플러스 전력량 요금, 누진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이 사람이 전력 사용이 300kW 이하로 사용하면 기본요금이 요거예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 요금이라 그래. 사용량 요금.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은, 그죠? 자기가 사용한 거에 1kW당 93.3원이니까 곱하기 자기 사용량. 그럼 돼요. 그런데, 자, 300kW를 넘어가는 경우야. 초과하는 경우? 그럼 기본 요금 이걸로 바뀌어요. 1,600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용량이 300kW까지는 이걸로 계산돼요. 여기 곱하기 300 하면 돼. 그럼 초과분 있죠, 초과분. 그 초과분에 대한 것만 이걸로 계산돼요. 이걸로. 그 다음에 만약에 450kW를 초과해서 사용했다. 그럼 기본 요금이 이걸로 바뀌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곱하기 300kW까지는 요 금액, 그 초과되는 150kW, 450kW까지, 150kW까지는 요 금액, 그걸 초과한 금액, 그걸 초과한 값은 여기에 다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합산해야 돼. 그게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가 아주 짜증나잖아. 187.9원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얘를 내가 187.9원인데 저거 그냥 188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별 상관없겠죠? 왜? 150kW 해봐야 0.1원에 곱하기 0.1하면 어떻게 돼요? 15원밖에 차이 안 나, 15원. 이거를 내가 188원으로 계산해봐야 0.1원 차이잖아요. 1kW당. 그럼 150kW면 아무리 최대로 차이 나도 15원밖에 안 돼. 근데 여기 차이가 어때요? 엄청 커요. 이게 거의 만원, 그죠? 거의 만원 가까이, 그죠? 몇천 원씩 차이 나요. 그러면 10m는 그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치? 100m도 무시해도 돼요. 그쵸? 한 몇백 원까지는 무시해도 돼요. 그냥 대충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의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내가 계산할 때 여기 주어진 요 값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막 반올림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갔나요? 자, 이제 가볼게요. 자, A씨 7월 태양광 상계요금 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 유효 전력 양계는 전월, 당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량기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예요? 요거 500이죠, 500. 즉 요게 500이에요, 500. 500kW 썼다는 얘기입니다. 500kW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전 전력량은 유효 전력량계 요거죠, 요거 이게 500이라는 뜻이야, 500. 500kW를 사용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효 전력량의 빵이고, 그 다음에 잉여 전력 계기 지침은 유효 전력량계 전월이 1651, 당월이 1750이니까 요거 차이가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죠? 100이고요. 상계 전력량은 수전량 상계 해가지고 미상계 잉여 전력량이 전월분 50, 당월분 빵에서 소계가 50. 상계되지 않은 잉여 전력량, 남은 전력량. 이게 뭐냐면 이제 핵심은 요거야, 핵심은 요건데요. 여기 봐요.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해 줘야겠죠? 자, 모든 전력량은 계기 지침의 당월 수치에서 전월 수치를 빼서 구한다. 전기요금은 상계 후 당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요놈이야, 요놈. 상계 후 당월 사용량은 수전 전력량의 유효 전력량계 요놈이죠, 500. 요놈 여기에서 잉여 전력량의 유효 전력량 요놈이죠. 빼라고 얘기해요. 빼고 또 이것도 또 빼. 빼기 전월분 미상계 잉여 전력량으로 구하. 즉 요거 전월분 50. 요거죠, 요거. 그쵸? 됐습니까? 이걸 빼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요거 빼기 요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 빼기 100 빼기 50, 즉 35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 전력은 500kW를 사용했지만 맞죠?
그 중에 이거는 잉여 전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태양광,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서 전력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전력 거기서 발생한 전력량, 거기서 쓰고 남은 전력량이 있잖아요. 그게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야. 이걸 상계시켜 주는 거죠. 근데 그 전월에도 50이 남았었대요. 그러니까 즉 150이 남은 거니까 요거 빼고. 왜? 이거는 다시 한전에서 팔아먹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전에서 500kW의 전력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나한테 지금 남은 전력이 150kW 있으니까 나는 350 쓴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350이다. 오케이? 그러면 갑니다. 자, 이제 350kW를 사용했습니다. 전기요금 계산해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1,600원 들어가고요. 기본요금 1,600원에 자, 300은 여기에 300kW까지는 그러면 50kW가 초과됐죠. 초과된 거는 여기 곱하기 50 이렇게요. 됐나요? 근데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데요. 이거를 봐봐. 93.3 곱하기 300, 3309, 3309. 그치? 그러면 3927, 3309, 3309. 27,990원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뭐 계산이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187.9 곱하기 50. 그냥 188으로 계산하라고. 그래도 별 차이 없으니까. 어? 그냥 188로 계산해. 요걸로요. 됐나요? 응. 이거 한 200으로 계산해도 내가 볼 땐 큰 차이 없을 거예요. 200으로 계산하면 2.1이니까 50, 한 100 얼마 차이 나요. 100 얼마. 200으로 계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그냥 200으로 200은 안 되는구나. 190. 200은 안 되고요. 190으로 계산했을 때. 100 얼마 차이 날 거예요. 근데 좀 불안하면 그냥 188로 계산해요. 188로 이렇게. 58에 40, 58에 40, 515. 이렇게요. 됐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9,400원. 이렇게요. 그럼 실제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여기에 일단 할까요? 90에 3에 6 이렇게 되죠? 여기에 1,600원. 1,600원. 이렇게 하면 38,909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적어요. 내가 이걸 188원으로 계산했으니까 38,800 얼마 아니면 980 얼마 차이예요. 딱 5원 차이 나네. 5원 차이 나죠. 0.1에 곱하기 50이니까. 이해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90원 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이거를 그냥 93원 곱하기 300 이렇게 해도 돼요. 339, 397 27,900원. 그러면 몇십 원 차이 나요. 몇십 원 차이 나죠? 그 정도로 무시해도 돼요. 몇십 원 정도는? 그럼 이거 그냥, 그죠? 188 곱하기 50. 그러면, 아까 940이었나요? 188, 5. 맞죠? 949, 9,400원. 이렇게 1,600원. 이렇게 해세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놈 찾으면 돼. 왜? 이게 차이가 크거든. 이해 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근사값으로 대략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요? 자, 요 정도 하고, 자, 이번에는 2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회. 요 정도 하겠습니다. 2회로 넘어가 볼게요. 2회.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명제 문제 중에서는 수험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형태입니다. 명제 중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자, 명제들 사이에는 일정한 논리적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명제들의 쌍은 가예요. 가 이제 하나의 명제, 그 명제 1이 참이면 명제 2, 다른 명제의 요 놈도 반드시 참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제들의 쌍은 이제 나예요. 나는 하나의 명제, 즉 명제 1이 참이면 명제 2, 다른 명제는 반드시 거짓이고 명제 1이 거짓이면 다른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가의 상황하고 나의 상황을 맞게 올바르게 사례로 잘 들어놓은 거를 여기서 골라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도 선택지를 먼저 해놨죠. 그치? 그럼 가의 사례를 먼저 찾는 거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 가의 사례 먼저 찾은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나의 사례 찾으면 되죠. 그치? 그러면, 자, 가의 사례는 명제 1이 참이면 다른 명제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야. 맞죠? 볼까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폐암 환자들 중에는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 중 누구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폐암 환자 중에서는 본인도 담배 안 피우고 가족들도 하나도 담배를 안 피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폐암에 걸리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자도 있다는 얘기죠. 자, 상당수의 폐암 환자들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 중에는 30년이 넘게 담배를 피워온 사람들도.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얘가 참이라면 얘가 반드시 참이에요? 얘가 참이에요? 전혀 관계없죠. 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폐암 환자들 중에서 담배를 전혀 근처에도 안 가는데도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명제고, 얘는요,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은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참거짓과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에요? 아니죠. 참거짓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다음,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계인 개자리 55의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A의 공정 궤도는 행성 B의 공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참이래요. 행성 A의 공정 궤도는 행성 B의 공전에 영향을 미치기 참이래. 만일에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입니까? 행성 A는 항성이 데려다 실패한 행성이라 불릴 정도로 큰 부피와 질량을 이거는 공전 궤도에 대한 거고, 이건 큰 부피와 질량에 관한 건데, 참거짓에 대한 연관관계를 여기에서 얘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사항 없어요. 가하고는, 자, 디귿을 볼게요. 모든 고양이는 육식성이며 혀에는 가시돌기가 돋아 있다. 그랬어요. 얘가 만일에 참이라면, 페르시안 고양이 중 혀에 가시돌기가 없는 개체가 발견된 적은 없다. 얘가 참이면 당연히 참이죠. 그죠? 왜? 모든 고양이는 육식성이며 혀에 가시돌기가 돋아 있다. 모든 고양이는 혀에 가시돌기가 돋아 있다. 그랬거든요. 맞죠? 페르시안 고양이, 이거 얘도 고양이잖아. 얘도 고양이죠? 페르시안 고양이 중에는 혀에 가시돌기가 없는 개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얘가 참이면 얘는 당연히 발견돼서는 안 되죠. 그죠? 모든 고양이는 혀에 가시돌기가 돋아 있어야 되니까 가시돌기가 없는 페르시안 고양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얘가 참이에요. 그 요게 첫 번째 사례, 가의 사례 딱 맞는 게 바로 디귿이에요. 디귿. 그러면 다시 갑니다. 가의 사례 딱 맞는 게 디귿이거든요. 그럼 1, 2, 3번 빼고 디귿이죠. 리을, 미음 중에서 나의 사례를 찾으면 되죠. 그치? 그럼 기억, 니은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자, 리을하고 미음 볼게요. 자, 방탄조끼 M9는 모든 소총의 탄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얘가 만일에 참이라면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적용용 소총인 SSG-67은 어떤 방탄조끼도 뚫을 수 있다. 얘는 거짓이죠.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왜? 모든 소총의 탄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랬으니까요.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맞죠? 모든 소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적용용 소총이 이거는 어떤 방탄조끼도 뚫을 수 있다? 거짓이죠. 얘가 참이면. 이해했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죠. 명제 1이 참이면 명제 2가 반드시 거짓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요거겠네.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리을도 한번 볼까요? 루비듐이란 광물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경우 진한 붉은색을 띠는 성질을 지녔다. 이게 만일에 참이라면 루비듐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요거는요? 진한 붉은색을 띠는 성질을 지녔다 그랬거든요. 그죠? 루비듐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도 봐야 되네? 그죠? 이것도 봐야 되는구나. 이거 루비듐이란 광물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경우 진한 붉은색을 띠는 성질을 지녔다. 이게 만일에 참이라면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류비디움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거 거짓이네. 이것도 되네요. 되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이거 4번이 답이 아니네. 다시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요거 헷갈립니다. 요거 볼게요. 여기에 둘 다 요거 만족해. 요거 맞죠? 하나의 명제 1이 참이면 다른 명제 2는 반드시 거짓이 되고 요거 만족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만족해야 되네. 이것도 명제 1이 거짓이면 다른 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도 봐야 돼요. 자, 이제 이게 거짓인 경우 얘가 반드시 참이 되는지 볼게요. 얘가 거짓일 때 얘가 참인 경우 되는지. 자, 방탄조끼 M9은 모든 소총의 탄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게 거짓이래요. 거짓이 됩니다. 즉 모든 소총의 탄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예요. 그죠? 즉 어떤 소총에 대해서는 신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거짓이면 얘가 반드시 참인지 봐야 돼. 반드시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적용용 소총인 SSG-67을 어떤 방탄조끼도 이게 거짓이면 이게 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인가요? 모르죠. 그치? 어떤 소총에 대해서 이게 방탄조끼가 쉽게 얘기하면 제 역할을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건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즉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이걸 볼게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얘가 만일에 거짓이라면 류비디움이란 광물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경우 진한 붉은색을 띠는 성질을 지닌 이게 거짓이래요. 이게 거짓이란 얘기는 뭐예요? 류비디움이란 광물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경우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짓이니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란 얘기는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류비디움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게 참이네요. 참이죠? 그쵸? 그럼 요게 답이네, 요게 맞습니다. 다시 갈게요. 그러면 5호 4번이 아니고 5번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을하고 미음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둘 다 만족을 해요. 둘 다 만족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를 리을은 만족을 못 해요. 미음은 만족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답이 5번이 돼야지 맞습니다.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도 틀릴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쭉 가가지고 쭉 넘어갈게요. 자, 19번 가볼게요. 19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표는 원자력 발전 과정 중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밀봉 처리하여 매립하는 과정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5억 2천만 원을 투자한 결과 표 1과 같이 분량률이 줄어들었을 때 방사성 폐기물을 몇 통 이상 매립하여야 합리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지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라. 중에서요.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이런 건 대부분 요거겠지 그치? 15,000, 25,000 이렇게 나가겠지. 아직 해봐야 돼요. 자,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사성 폐기물 매립 공정 과정이 밀봉 처리한 다음에 1차 검사에서 통과하면 2차 검사. 이것도 통과하면 바로 이제 매립 들어가고요. 1차 검사에서 통과했다가 2차 검사에서 불량이 나면 통과를 못하면 얘는 이제 재처리합니다. 재처리한 다음에 다시 최종 검사해서 통과하면 매립, 통과 못하면 매립에서 고온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검사에서 불량이 나면 바로 재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2차 검사하지 않고 바로 최종 검사로 가서 통과하면 매립, 통과 못하면 매립 취소 이렇게 된대요. 과정이. 잘 모르겠지만 과정이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갑니다. 각 검사 과정 중 불량률이 투자하기 전에는 불량률이 이렇게 났었는데 투자 후에는 불량률이 이렇게 됐대요. 그 다음에 각 공정별 비용은 여기서 한 통당 10,000원입니다. 한 통당 10,000원이니까 이거 10,000원 빼고요. 얘도 빼도 이것도 빼고 이거 10,000원. 그죠? 그러니까 그냥 5,200원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얘는 만을 똑같이 0네 같이 없앴으니까 한 통당 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단위 빼고 단위는 무시하고 풀겠다는 얘기야. 단위 무시하고. 오케이?
자, 소요 비용이 이렇게 처리가 된대요. 이렇게.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투자 금액이 5억 2천만 원. 즉, 자, 만자 빼면 5,200원이에요? 아, 아닌가? 아, 5,200원이 아니라, 52,000. 만자 빼면 52,000입니다. 52,000. 그러니까 요만큼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을.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 만이지, 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인데,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같이 봐야 돼. 같이 이렇게 다. 얘하고 이거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봐봐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요. 자, 몇 가지가 나오나 볼게요. 첫 번째, 1차 통과, 2차 통과. 그럼 바로 매립. 한 가지. 됐죠? 그 다음에 1차 통과, 2차 불합격. 재처리한 다음에 최종 검사에서, 그죠? 통과해서 매립, 통과 불량. 아니죠?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지? 그 다음에 1차에서 불량, 그 다음에 재처리, 그 다음에 최종 검사에서 통과 불량. 맞아요? 그럼 총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5가지 나와요. 맞죠? 근데 요렇게 풀면 힘들어져. 잘 들어야 돼. 요렇게 풀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풀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한 통당 과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비용을 볼게요. 한 통당이야. 한 통을 내가 처리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매립 처리가 되든 나중에 불량으로 해서 매립이 취소가 되든 한 통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죠?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자, 기본적으로 밀봉 처리 들어가요. 30만 원. 그 다음에 1차 검사에 10만 원 들어가요. 만일에 통과되면 바로 2차 검사로 가죠. 2차 검사 갑니다. 또 10만 원 들어가요. 통과가 되면 매립이야. 끝났죠? 그럼 비용이 얼마 들어가? 50만 원 들어가. 50만 원. 그쵸? 비용이 50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차를 통과 못했을 경우야. 1차 통과 못차.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요. 1차 검사 하는 데까지는 비용이 무조건 들어가. 맞죠? 그죠? 40만 원. 그 다음에 1차에서 통과 못했어요. 불량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재처리하죠. 그 재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 15만 원 들어가. 맞죠? 15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처리한 다음에 다시 최종 검사로 가죠. 바로 1, 2가죠. 그죠? 그럼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 60만 원 들어가. 그 다음에는 통과를 해서 매립을 하든 불량이 나서 매립을 못하든 어쨌든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60만 원 비용이 맨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통과를 하든 못하든 거기까지 비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자, 기본적으로 밀봉 처리하고 1차 검사에 들어간 비용은 들어가요. 맞죠? 자, 1차를 통과했어. 통과하면 바로 2차 검사로 가죠? 그럼 2차 검사 비용 10만 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량이 나면 재처리해야죠. 15만 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재처리한 다음에 다시 최종 검사해야죠. 그 다음에는 뭐 불량이 나든 통과해서 매립이 되든 불량이 나서 매립 취소가 되든 어쨌든 이 비용이 들어가요. 이 비용이 얼마예요? 70만 원이겠지 뭐. 맞죠? 70만 원.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지금 요게 각 단계별 각 경우에 따른 비용이야. 5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6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7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 한 통을 처리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예요? 확률이 자 투자 전 이제 갑니다. 투자 전이에요. 50만 원 곱하기 확률. 즉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고요? 1차 검사 통과, 2차 검사 통과해야죠. 그죠? 이건 불량률이야. 요게 이제 통과율이죠. 합격률.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40%든 60%든 상관없어요. 얘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언더스탠드? 나중에 매립이 되든 안 되든 저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자, 갑니다. 자, 50%, 60%. 그럼 0.5, 0.6이죠. 자, 1차 통과할 확률 0.5. 엔드. 그리고 2차도 통과해야죠. 곱하기 0.6. 얼마예요? 0.3이에요. 즉, 비용이 50만 원이 들어갈 확률이 0.3입니다. 이렇게 돼요. 50만 원 곱하기 0.3. 이렇게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60만 원이, 비용이 60만 원이 들어갈 확률. 확률은 얼마예요? 이건 그냥 50%예요. 요거. 1차에서 불량이 나면 2차 안 하고 바로 재처리한 다음에 바로 최종 검사로 가잖아요. 그럼 60만 원 비용이 들어가. 맞죠? 그 확률이 얼마야? 50%. 1차에서 불량이 날 확률 50%예요. 50%. 60만 원이 들어갈 확률은 50%, 0.5. 됐나요? 그쵸? 그럼 나머지 70만 원 들어가야 돼. 즉 1차 통과하고, 즉 50%의 확률로 통과하고 0.5 곱하기 2차에서 불량이 나야 돼. 0.4. 맞죠? 0.2겠죠. 당연히 0.2야. 왜 하필 1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7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게 투자 전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한 통을 재처리하는데, 한 통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최종 검사에서 합격이 되면 매립하는 거고, 합격 안 되면 매립 못하는 것 뿐이지, 비용은 어차피 최종 검사까지 들어가면 비용은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해 가겠습니다. 요게 15, 요거 30, 74. 그러면 59죠. 그죠? 59만 원. 정확하게 만. 자, 투자 후를 볼게요. 투자 후. 얘는 똑같아. 어차피 비용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얘는 똑같은데요. 이제 이 확률이 달라지죠. 이 확률이 달라집니다. 자, 투자 후에는 1차에서 합격, 통과, 2차도 통과. 그래야지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 맞죠? 그러면 0.6, 0.8이니까 6, 8에 48. 0.48. 요 확률이 0.48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0만 원이 들어갈 확률은요, 1차에서 불량이 날 확률이 60만 원이에요. 불량하면 2차 안 가고 바로 재처리한 다음에 최종 검사. 맞아요? 그 확률이니까, 그러면 불량률이 40%죠? 그럼 여기 0.4란 얘기죠. 0.4. 60만 원이 들어갈 확률입니다. 저게 비용이. 70만 원이 들어갈 확률은요, 여기서는 합격하고, 그쵸? 통과하고 2차에서 불량이 나면 7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0.6, 0.2. 그럼 0.12가 되겠죠. 됐습니까? 0.12, 0.12.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요게 0.48이고 요게 0.4잖아. 그럼 0.88이죠. 그럼 요거까지 해서 총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니까 1에서 빼도 돼요. 그럼 0.12 나오지. 됐습니까?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4고요. 요건 64. 이것도 24네요. 요거는 7, 24, 8.4인가요? 8.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계산하면 48에 56.4네요. 56.4. 즉 투자 전에는, 금액을 투자하기 전에는 한 통을 처리하는데 59만 원의 평균 59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투자 후에는 56만 4천 원. 얼마 차이 나요? 2만 6천 원. 맞죠? 2.6만 원. 됐습니까? 한 통당 투자한 이후에는 한 통당 평균 2만 6천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2만 6천 원에. 그러면 5억 2천만 원이니까 5억 2천만 원이 몇 통? 2만 6천 원에 곱하기 2만 하면 5만 2천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2만이에요. 2만. 요게 답이겠죠. 어렵죠? 요런 문제가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 일단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 조금 길었는데, 자, 쭉 가서 4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지금 방금 다루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피사트형, 이게 특히 40번 같은 거 단순한 자료 해석 같은데 만만치 않은, 의외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 표는 상표 심사 목표 조정 개수와 상표 심사과 직원의 인사 발령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표는요, 상표 심사과 근무 월수별 상표 심사 목표 조정 개수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울 필요 없어. 보면서 풀면 되니까. 자, 상표 심사 목표 점수는 여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목표 조정 개수에다가 150점을 곱해서 계산한대요. 그게 점수래요. 그 다음에 상표 심사과 인사 발령 명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갑니다.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그랬어요. 기억은 근무 3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정민아, 최현중, 권순영, 안필성이다. 상표 심사과 인사 발령자 중 5급의 근무 5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합은 6급의 근무 5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합보다 크다. 근무 3개월 차 대비 근무 4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증가율은 정민아가 최현중보다 더 높다. 정민아와 안필성이 교육을 이수한 후 발령받았다면 근무 3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두 사람만 차이는 40점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차피 우리는 요 표를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요 주어진 보기는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근무 3개월 차. 그럼 여기에 해당해요. 근무 3개월 차. 3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랬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최현중부터 점수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 이수 여부가 이수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 하고 얘는 일반직 6급이에요. 일반직 5, 6급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 목표 조정 개수가 요거네, 요거. 0.4예요. 얘는 0.4. 여기다 표시할까요? 여기다 표시할게요. 0.4. 그 얘기고요. 자, 권순용은 교육 이수 여부 이수했고요. 그다음 경채 5, 6급이니까 요거 경채 6급. 요거고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자격증은 상관없이 요거 0.3이에요. 0.3. 그런 방법 알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정민아를 볼게요. 정민아 미수인데, 미수는 요거죠. 미수는 뭐냐면, 직급과 자격증 유무가 동일한 교육 이수제, 즉, 위에 있는 이 표에, 근무 월수에 해당하는 상표 심사 목표 조정 개수의 70%, 0.7 곱해서 계산하는 얘기예요. 요 주어진 표에. 그러면 얘는 미수인데 일반직 5급이에요. 일반직 5급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있어요. 그럼 요거죠. 요거. 일반직 5, 6급의 자격증 유무. 있죠? 있으니까 요거예요. 요거. 3개월 차면 0.6이에요. 그지? 그런데 얘는 교육을 미수했어. 그럼 요거에 70%. 6, 7, 42. 얘는 0.42점이란 뜻이죠. 이해갑니까? 요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요. 그럼 얘는 경채 5급, 경채 5급이고요. 경채 5급 3개월 차면 0.3이에요. 이거 70%, 0.21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 목표, 상표, 심사, 목표 점수잖아. 여기에 각각에 똑같이 다 150 다 곱해야 돼. 150. 근데 우리는 점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수를 구할 필요 없죠. 그치? 어차피 여기 똑같이 150을 다 곱할 거니까 순위가 안 바뀐다고. 얘가 1등, 얘가 2등, 맞죠? 얘가 3등, 얘가 4등. 맞습니까? 즉 정민아, 그 다음에 최현중, 그 다음에 권순용, 그 다음에 안필성.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은 맞았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기억 맞았습니다. 그죠? 맞은 거고요. 니은을 볼게요. 니은. 자, 상표 심사과 인사 발령자 중 5급의 근무 5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합은 6급의 근무 5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 합보다 크다. 자, 볼까요? 못 외워요. 자, 5급의 근무 5개월 차. 5급의 근무 5개월 차니까 얘들이죠, 얘들. 얘하고 얘. 그죠? 5급.
그죠? 그러면 자 5급의 근무 5개월 차니까 근무 5개월 차. 자 얘는 일반직 5급이니까 0.9예요. 그런데 얘는 미수니까 0.9에 어떻게 곱하기 0.7 맞죠? 그지? 7, 9, 63 얘는 0.63이에요. 조정 개수가. 그 다음에 얘는 경체 5급 경체 5, 6급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그쵸? 5급 0.5죠? 0.5인데 미수예요. 그럼 이거에 70% 7, 5, 35 0.35예요. 0.35. 물론 여기 곱하기 150 곱하기 150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들도 나중에 곱하기 150 똑같이 할 거니까 목표 조정 개수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요것만 가지고. 됐습니까? 0.98이라는 뜻입니다. 근무 5개월 차, 5급의 근무 5개월 차, 상표심사, 목표점수의 합은 요거 곱하기 150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6급 볼게요. 6급은 얘들인데 얘들은 다 둘 다 이수야. 맞죠? 그러면 하나는 자 일반직 6급에 자격증이 없어요. 무예요. 없으니까 요거죠? 0.8 5개월 차 됐습니까? 그럼 얘는 0.8이고요. 그지? 그 다음 얘는 경체 6급 자격증 역시 이거 상관없이 요거예요. 5개월 차 0.5 됐나요? 누가 커요? 얘가 더 크죠 당연히. 그죠? 제가 더 커요 당연히. 오케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개수가 크면 점수는 당연히 커요. 그러면 자 다시 갑니다.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어요.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았고 니은 틀렸으니까 니은 들어간 것도 빼야 되거든? 요 놈이냐 요 놈이냐야. 맞죠? 그럼 뭐만 하면 돼? 디귿만 해보면 돼. 디귿이 맞으면 4번 디귿이 틀리면 2번 됐습니까? 자 디귿 근무 3개월 차 대비 근무 4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증가율은 정민하가 최연중보다 높대요. 그럼 정민하고 최연중을 볼까요? 자 정민하 얘는 미수니까요. 자 일반직 5급 3개월 차에서 4개월 차 얘는 유예요. 자격증 유부. 그러면 얘는 0.6에서 0.8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0.6에 0.7 70% 즉 정민하는 0.42에서 그죠? 0.8에 70% 7, 8에 56 0.56 이렇게 변하는 거야. 조정 개수가. 물론 여기 곱하기 150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그쵸?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였죠? 최연중을 볼게요. 얘는 교육 이수 일반직 6급 3개월 차에서 4개월 차. 자, 일반직 6급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0.4죠. 4개월 차는 0.6이죠. 얘는 0.4에서 0.6으로 해요.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증가율이 누가 큰 거예요? 물론 여기 곱하기 150 얘도 자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에요. 굳이 쓴다면 0.4분의 0.2 이게 증가율이거든요. 조정개수에 물론 여기다 곱하기 150 그죠? 여기 곱하기 150 곱하기 150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150 여기도 곱하기 150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도 곱하기 150 얘도 곱하기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해도 돼. 똑같이 곱해줄 거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럼 얘만 비교하면 돼. 얘만요? 그럼 0.4에서 0.6으로 0.2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증가율이 2분의 1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50% 증가한 겁니다. 근데 얘는요? 0.42에서 0.56이니까 얼마야? 0.14죠. 즉 0.42분의 0.14예요. 즉 42분의 14라고. 맞죠? 그럼 요거는 얼마야? 3분의 1이죠. 누가 커요? 얘가 큽니다. 얘가. 최연중이 더 커요? 그러면 최연중이 더 큽니다. 정민하가 최연중보다 높다 틀렸네요.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어요. 답은 2번이 되죠. 오케이? 자, 이거 마지막 확인하고 마칠게요. 정민하와 안필성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발령을 받았다면 근무 3개월 차 상표 심사 목표 점수의 두 사람 간의 차이는 40점 이상이다. 제가 맞았대요. 이걸 이제 점수 계산해야죠.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누구하고 누구라 그랬지? 정민화와 안필성. 얘하고. 자, 얘들이 만약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근무 3개월 차. 얘는 3개월 차 0.6입니다. 맞죠? 얘는 경채 5급이니까 0.3이고요. 얘는 0.6, 얘는 0.3이에요. 3개월 차. 됐죠? 그지? 이수했다면. 근데 여기에 150이 곱해줘야 되면 150이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지? 그럼 요거와 요거 차이는 요거 빼기 요거. 그럼 0.3 곱하기 150 하면 45가 되죠. 40점 이상이죠. 그래서 45점이 납니다. 맞죠? 맞습니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죠? 그치? 이런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조금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3회하고 4회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또 선별해서 몇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은구였습니다.